여러분들 혹시 해외 나갔을 때 한국과 전혀 다른 문화에 깜짝 놀라셨던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굉장히 소시적에 네. 유럽을 갔었어요. 네. 이게 아주 오래전에 배낭여행 갔었는데 일단 우리나라처럼 물을 이렇게 쉽게 안 주더라고. 아, 물을 맞아요. 사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화장실 인심이 너무 야박하다. 유럽이. 저는 거기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요즘은 이제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 곳도 많아졌지만 화장실은 그렇게 이 생리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인심이 후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놀랐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익숙하지만 처음 해외여행 갔을 때 이제 팁 문화 있잖아요. 팁. 네, 그런 게 맞다. 그땐 돈도 없고 돈도 얼마 안 들고 왔는데 팁을 달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게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네. 우리나라는 보통 6시 이후에 네. 퇴근 후에 막 먹자 놀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외국에 갔더니 6시 이후가 지나가면 갈수록 상점이 문을 닫았고 깜깜해지면서 맞아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문화. 그렇죠. 그런 문화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또 네.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놀라는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국분이 하필 제 옆에 테이블에 있길래 네. 음식 문화에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 어떡해요? 왜냐면 이렇게 먹는데 그분이 비빔밥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고추장이랑 이런 것만 나오다 간장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게 뭐냐 저한테 묻길래 코리안 수프라고 제가 모르고 말한 거예요. 간장을요? 소스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큰일 날 소리야. 그랬더니 그분이 수프 하더니 어우, 쫙 먹더니 한참을 이 문화니까 이해하려고 하나 봐. 이 짠 거를 얘들은 왜 먹나 이런 생각 하나 봐. 그래서 걔분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딜리셔스 딱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그때만 화를 낼 건데 이분들은 문화를 참어. 즐기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글로벌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문화적인 차이는 다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을 여행하거나 또 중국인들과 교류할 때 꼭 알면 좋은 팁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중국문화연구소 김성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문화 차이는 아무리 극복을 해도 아무리 이론 가지고 따진다 해도 순간적으로 바뀌는 어렵죠. 축, 결혼 써가지고 딱 갖다 주고 뺨 맞고 사업 깨지고 내가 뭐를 잘못했나 흰 봉투를 줬거든. 사람 죽었을 때나 쓰는 흰 봉투에다 넣어갖고 근데 계좌이체가 제일 편하다니까요. 붉은색은 어쩌면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주사로 만든 팔찌 이런 거 목걸이 이런 거 하고 나면 귀신 못 들어온다, 좋은 일 생긴다라고 액을 갖다 물리신다고 항상 많이 하고 있고 눈에 보일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문화라, 생활 속의 문화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뵙는데 밖에서 제가 아까 살짝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박건 씨가 네. 정말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인데 화장실 인심 너무 야박하더라고요. 너무 야박합니다. 네. 특히 유럽. 그렇죠. 사실 이게 우리가 의식주 속에서도 포함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 그런 이야기를 놓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문화구나. 그럼 중국 가면 화장실 한국과 별로 차이가 나나? 놀랄 거 있나? 있습니다. 있어요? 예. 문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진에서 봤는데 좀 놀랍더라고요. 아니, 벽도 없고 칸막이도 없고 다 그냥 뚫려 있어요. 문이 없습니다. 문이. 예. 진짜 중국의 같이 화장실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 개념이 어떤 건가 하면은 집집마다 원래 문화적으로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구들이 몰려 사는데 공동 화장실이 하나 생겨 있으면은 보통 이제 천으로 이렇게 막아놔죠. 천탁 커튼 같은 거 치고 딱 들어가면은 평지에 구멍만. 구멍만 뻥뻥뻥.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소변은 그런 식으로 같이 놓거든요. 예. 초등학교 그렇죠. 가면 예. 밑에다 소변은 이렇게 해서 그랬죠. 누가 더 위로 올리 싸냐 뭐 이런 거. 진짜요? 오.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돼요. 어쨌든 중국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화장실을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안 된다. 국제화돼야 된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해갖고 화장실 개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중국은 사회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빈부격차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빈부격차가 뭔가 하면은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이게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럼 중국에서 부자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입니까? 부자라고 하는 게 간단하게 말해서 뭐 화장실 변기 황금으로 만들고 시장 보는 그 롤스로이스 따로 있고 집에 자가용을 한 7대 되고 그 정도는 부자라고 합니다. 진짜. 네, 뭐 그런 사람 어쩌다 있겠지. 예, 그런 사람이 중국에 지금 약 7천만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우리 명품 이런 가면 중국 사람들이 오면 초토화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제가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저 90년대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상하이에서 아주 고급 사립학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이 도대체 우리말로 하면 월사금, 공납금, 공납금이 얼마냐? 수업료가 얼마냐 이겁니다. 월 그 당시 한 100만 원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대학교에서 월급이 3만 원 이럴 때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하는 거예요. 월. 어떻게 그래? 우와. 그러고 나서 그때 그 집차 타고 상하이에서 아마 1시간 반 정도 제가 시골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 시골에 들어갔는데 마을에 산 넘어 물 건너서 오는 학생들 다 합해갖고 13명 전교생. 그 산 넘어 물 건너서 오는데 이거는 수업료 그 학교 내는 공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국 돈 1,000원.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안 오는 애들이 많대요. 그 중에 그 산 넘고 물 건너서인데 한 명이 애가 우리 슬리퍼를 신고 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게 뭐가 놀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야. 나머지 12명은 맨발이에요. 그게 더 놀랍네. 그런 정도의 중국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게 중국 지도를 보면요. 자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 아는 동네 도시 다 불러보세요. 제가 딱 동서만 나눠볼게요. 아는 도시 다 불러보세요. 중국 지도를 할 때 동이냐 서냐를 내요. 근데 우리 상하이 동, 우리 북경 베이징 동, 항저우 동쪽, 수저우 동쪽, 광저우 동쪽, 그쪽은 홍콩 동쪽. 뭐 티구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국 지도를 보면은 오른쪽 태안가 쪽으로 쭉 보면 그게 다 잘 사는 동네. 그러네요. 서쪽은 낙후되고. 아주 잘 알지도 못하는 곳이 많아요. 동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동서네. 남북에서 동서.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옛날에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1800년대 미국. 미국이 옛날에 전부 사람 사는 데는 동쪽이었거든요. 네. 아메리카 대륙에서. 네. 서쪽은 그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그 가면 인디안들이 머리 가죽 뺏기 한다 하는데 그거 아무도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1848년인가요? 사고가 났잖아요. 저 서쪽 끝에 광산 노동자가 더럽고 앵꼬 와서 못 살겠다네. 막 죽어볼까 학죽어볼까 고향 생각도 나고 와서 내과에 가서 도망쳐 나왔고 세수를 하다가 울다가 내가 너무 울었나 왜 이래 눈이 번쩍번쩍 하노? 하니까 모래 속에서 사금이 나왔거든요. 거기 딱 양복 입고 딱 씨가 물고 딱 동쪽으로 온 거 아닙니까? 돈 벌면 동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게 어찌 됐나니까. 내가 거기서 검 좋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나도 검 쪽으로 가려고 다 가는 게 골드러시. 그죠? 1849년. 그래 그때 떠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못했죠. 못하거나 죽거나 거기서 정착하거나 그래서 뭐 개척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49년도에 떠났고 49, 49에다가 ER 붙여갖고 49을 하잖아요. 49 개척자의 뜻으로서. Dwelt a miner, 49er, and he stole the clementine. 그래서 clementine. 뭔가 하면은 49에다가 ER 붙은 게 뭔가 하면 개척자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이때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 동쪽만 사람 사는 게 아니고 서쪽도 사람 사는 대로 만들자. 이 방법은 뭐냐? 지금 다른 데가 서쪽으로 하니까 철도를 놔버립니다. 기차. 철도를 놔버리면은 이제 빨리 동석을 튀어서 이제 전체를 다 쓸 수가 있다. 그러면 그때 철도를 앉아는 철도 좀 놓자 하니까 전부 다 네가 나는 금주로 갈래. 그럼 노예제도 없어졌는데 어쩌지? 철도 놓을 사람이 없네. 그래서 누굴 불러왔을까요? 이민자들. 항해 시대. 항해가 발달하면서 쭉 왔고
중국 저 남부 광동 쪽으로 들어왔고, 어이, 갈 사람. 일하러 갈래? 어디서 왔는데 너거? 금산. 그거 가면 막 금을 줍는다. 그래서 일하러 가자고 거의 노예죠. 간 게 동양 쪽에서 가갖고 동서일 횡단 철도를 오는데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부국 영화 보면 이상한 거 하나 모르겠어요. 아시안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아시안 정답이 뽀끄면 마을에 가면 어디 뭐 세탁소 가면 미스터 첸이 있고 미스터 왕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그때 저 이미 저 동서철도를 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게 중국인들과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뭐 나중에 뭐 우리 브라질 이쪽으로 뭐 하와이 쪽으로 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이주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차이나타운 같은 게 전부 다 그때 간 사람들이 방인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뭔가 하면 동쪽은 잘 사는데 서쪽은 못 사니까 이 동쪽 서쪽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X자로 뚫으려면은 서쪽, 서북 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가 소위 말해서 티베트 쪽 아닙니까? 예. 그쪽에서 독립하려고 그러면 큰일 나시죠. 문제가 많죠. 이제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개발을 하는 거는 전 세계의 어떤 투자가들 다 환영한다. 와서 개발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만약에 우리 개발 뭐 건설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쪽에 개발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를 시키려고. 네. 그래서 중국에는 4대 시가 있죠. 베이징, 상하이, 텐진, 총칭. 총칭이 바로 스촨 옆에 있잖아요. 저 내륙에. 그 총칭을 거기다가 4개 시들 중에 총칭을 거기다 둔 이유가 뭔가 뭐 서쪽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입니다. 총칭시는 또 규모가 서울시로 치면은 136배네요. 와. 그냥 대한민국의 국가네. 남한의 우리 뭐 도서 지역 다 빼고 거의 맞먹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실제 땅이 한 80% 정도? 그게 시예요, 시. 예, 총칭이. 그래서 중국도 뭐랄까 그런 걸 타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서북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향후에 지금 자기들이 제일 힘쓰는 게 뭐냐. 지금 서쪽에 동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그걸 잘 노선을 보고 거기에 편성해서 해야 내가 사업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네,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 이제 문화 차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혹시 선생님께서는 중국에 가셔가지고 네. 가장 충격받고 가장 놀랐던 문화 차이가 혹시 있으세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뭐랄까 저는 그쪽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랄까 덤덤해져 버렸는데 저도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어디 전문가라고 막 말을 하면서도 저도 실수를 합니다. 제 실수담, 최근의 실수담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네.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은 좀 많이 남깁니다. 남겨줘야 대접을 푸짐하겠다 이렇게 자, 하더라고요. 남을 여자가 한자가 남을 여. 네. 그 발음이 부유하다 할 때 유자하고 발음이 똑같습니다. 오. 유이라고 해갖고. 그럼 남아야 사람이 뭔가 부자가 된다. 좀 남겨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음식을 너무 빡빡 끓고 먹으면 우리는 잘 드시는구나. 기분 좋다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아이고 대접이 소홀했구나. 이러면 부족했구나. 당연히 그런데 제가 이거 주부병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막 직접 뭐 워낙 그 밥에 먹고 뭐 설거지하고 뭐 당황하고 하면 주부병이 좀 심하거든요. 음식을 제가 혼자 살면은 음식 쓰레기가 안 나와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 아주 제가 잘 아는 그 굉장히 그 악기상이죠. 굉장히 악기 공장을 하고 있는 그 사장님인데 유석이편 회사인데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사러 가고 밥을 먹고 있다가 해갖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자꾸 먹었어요. 먹다가 보니까 음식들이 지나고 이제 배가 불러 죽겠는데 그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딱 하나가 남은 거예요. 예. 그게 저는 그 순간 이게 뭡니까? 무의식 중이에요. 아이고 음식을 어떻게 남겨? 이거 설거지하고도 이거 음식 쳐야지. 딱 마지막 걸 억지로 먹었습니다. 아이고. 배가 불러 죽겠는데 네. 딱 먹은다 이제 갑시다 이러는데 이거 좋아하는구나. 야 이거 하나 더 한 접시 더 가져와. 아니 내가 남기기 아까워서 먹은 거니까 지금 배불러서 진짜 못 먹게 내가 한 접시 더 가져와. 아이씨 앉아 한 접시 더 가져와. 그래갖고 결국은 앉아갖고 한 접시가 더 이제 죽어도 못 먹겠는데 배가 불러갖고 한 접시 더 새로 해왔어요. 딱 나왔죠. 나왔죠. 네. 이걸 어떻게 먹어 배가 불러 죽겠는데 어떡해요? 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일어납시다.
갑시다. 우와. 그게 그 사람들은 대접을 한 입장인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때 내가 매일 이런 거 조심해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저도 실수를 한다 이겁니다. 문화 차이는 아무리 극복을 해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한국 내에서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무리 이런 가지고 따진다 해도 순간적으로 바뀌는 어렵죠. 그러니까 순발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도움 씨 같이 순발력이 막 순간적으로 이랬어 이랬다고 말 잘하시잖아요.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필요할 거예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북경이라니까 이제 베이징 올림픽 네. 2008년도 네네. 언제 했죠? 2008년도 했죠. 2008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가을 6월 말쯤 그 외우시려고 아니 하는구나. 봄이었나? 아니 보니까 하계 올림픽이니까 여름에 했겠죠. 예. 여름쯤에. 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시작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 중국 분들은 자동차 번호도 팔자 달린 거. 맞아. 이거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팔을 좋아해요. 예, 자, 이게 숫자가 뭔가 하면 이게는 어느 나라나 보면은 우리 생활 속의 문화 속에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풍습적인 습관적인 어떻게 보면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언어적인 유의가 많습니다. 언어 유의란 게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 네, 8이라는 숫자가 8 하는 게 발음이 파자가 필발자죠. 필발. 우리말로 하면은 그거예요. 발죠. 우리 그 아주 속된 말로 표현해요. 야,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찔찔거리던 게 기억나니? 동엽이. 네. 가 요새 팔러. 뭐야? 완전 피했어. 완전히 막 데이트 중이다. 팔러. 팔러 자체는 뭔가 뭐 떼돈 벌 때 행지했다, 피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러면 팔과 발이 발음이 같으니까 팔자는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팔은 돈 버는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중국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8888국에 8888번 8이 또 8개네. 예. 진짜 야, 굉장하죠, 그죠? 네. 그 전화가 거래가 된 게 있는데 제가 한국 돈으로 64억에 거래됐습니다. 64억. 64억. 64억인데 그건 싸게 거래됐습니다. 그 64억은 그 여행사에서 사갔어요. 그 번호를. 그 자동차 넘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중국 사람들 여기서 좀 병적입니다. 왜 그리 병적일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픽 분명히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 지금 무조건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 8월 8일 8시 8분 8초에 땡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고. 대박. 그만큼 약간 병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이 빨간색까지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 빨간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중국이 오행사상 음양오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힘들지만은 네. 오행은 목화토금수 5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중국이 처음에 시황제가 중국을 처음 통일하죠. 시황제는 수기의 수기로 이룬 나라예요. 수기는 물의 검은색.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라도 보면 시황제, 진시황제 시대의 이야기 나오면 전부 다 옷이 거무틱틱하거나 회색이나 짙은 이런 아마 나올 겁니다. 예. 네. 그게 그 진나라의 트레이드 마크의 색깔이었어요. 네. 어. 그런데 그 뒤에 이 뭔가 하면 한나라 한고제 유방, 네. 우리는 한고조라 그러죠. 한고제의 유방이 적제의 아들이거든요. 적제의 아들이었고 붉은색으로 이제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나라를 만드니까 중국 사람들은 트레이드 마크가 붉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오행의 그거예요. 처음에 옛날에 붉은색인데 수기가 잡아니까 수극화해가지고 진나라가 통일했으니까 이번에는 또 다시 수가 오고 그 다음에 아니지.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황건당이 막 생기고 막 이렇게 중국 사람은 그런 색깔에 있어서 그게 많았는데 특히 붉은색은 한민족의 시작이기도 했지만은 네. 약간 상징이 있습니다. 기운이라는 기학에 있어서 기운을 3차원적인 길을 갖다가 2차원에 실으려고 하는데 길을 실을 수 있는 물체가 있다면 사물이 있다면 뭐가 제일 좋을까? 옛날 사람들은 찾아다녔습니다. 도사들이 길을 넣을 수 있는 곳. 어떤 길을 갖다가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용기가 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찾아낸 게 광물질에서 찾아냈습니다. 그게 주사라는 겁니다. 아, 주사? 예, 경면주사라는 일종의 수원이죠. 수원, 황하수원인데 수원이 9,000년 동안 우주의 길을 받으면 이게 주사가 되거든요. 그럼 주사는 뭔가 하면 어떤 기운을 가장 실을 수 있는 매개체다라고 생각하고 옛날 사람들은 그 주사라는 광물질을 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로 글씨를 썼습니다. 나의 영혼이 여기에 2차원에 이렇게 가장 잘 실리리라. 그래 붉은색으로 글씨를 썼죠.
그랬는데 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시황제가 이 주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황제가 주사를 독점합니다. 시황제가 주사를 다 뺏어가요. 국가에서 독점하겠다. 왜냐하면 이 주사는 옛날에는 약으로 사용했거든요. 심장약으로 사용했는데 이 주사에 시황제가 아주 꿈꿨던 게 있죠. 불로장생. 그렇죠. 불로장생. 네. 시황제가 생각할 때 이 불로장생할 수 있는 비결이 주사에 있다라고 믿었나 봐요. 그래서 주사를 굉장히 맹신하고 주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주사를 독과점 해버립니다. 그래요. 그 시황제가 그 주사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시황제가 죽을 때 그 사학자들이 기록하는 걸 보면은 의학적, 지금 현대 의학자들이 이거 수원 중독이 이거 딱 그 증상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원래 이제 그걸 수비해갖고 물에 띄워가지고 태워가지고 물에 띄워갖고 물 위에 뜨는 것만 약으로 쓰는데 뭐 그렇게 옛날에 깨끗하게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수원을 갖다 막 섭취를 한 거죠. 아이고. 예. 요즘은 못 씁니다. 그 약은. 한약재는 있어도 우리가 어릴 때는 우황청심만 보면 주사가 들어가서 약간 불그스름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지금은 그걸 이거는 수원 아니냐, 황화수원이니까 못 쓰게 하니까 요즘은 그냥 시커멓죠. 시커멓구나. 예, 우리가 옛날에는 약간 검붉은색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네. 지금은 못 써요. 네. 그랬는데 그걸 완전히 독과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글씨를 못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글은 뭘로 쓰지? 주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른 대체품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먹입니다. 먹이구나. 먹을 갖고 검은색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나는 돈이 많았고 주사를 많이 숨겨놨다 그러면 주사를 갈아갖고 글을 쓰면 쫙 글 쓰고 나서 끝에 이름도 쓸 거 아닙니까? 예? 무조건 잘 사는 게 답이다. 박, 권, 딱 쓰고 이랬는데 누가 다음에 그 글씨를 보면 주사로 글씨 썼네. 이름까지 써놨네. 너 이리 와. 주사 어디서 났어? 국가에 한 바치랬는데 그러면 하겠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는 말이 시작이 거기서 난 겁니다. 무섭다. 예.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 그 중국 가면 그 지금도 뭐 한 이름 붉은색으로 막 이렇게 막 자리 좌석에 이름 써주면 깜짝 놀라죠 한국 사람들은. 네. 뭐 내 이름을 왜 붉은색으로 써노 이러면서 자기들은 잘해주는 건데 자 붉은색은 어쩌면 상징인 거예요. 사기를 물리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주사로 만든 팔찌 이런 거 목걸이 이런 거 하고 나면 귀신 못 들어온다 좋은 일 생긴다라고 액을 갖다 물리친다고 항상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행 색깔 중에 불이라고 합니다. 불이니까 불은 타잖아요. 일단 타면은 피어오르는 거. 그렇죠. 일단 돈 버는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면 신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신부가 아무나 들어오면 되나 무조건 빨간 옷을 입히라. 그러면 빨간 옷을 입고 이래 걸어 들어오면 맞아 들어옵니다. 신부는 무조건 빨간 옷 입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앉으니까 기분 좋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빨간색으로 줘야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중국에 처음에 가가지고 사업하면서 내가 문화를 모르니까 나는 열심히 정말 잘했지만 문화를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움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아이고 그렇죠 사장 딸이 결혼을 한다 하네. 아이고 그러면 막 붙였더니 엄청나게 하고 돈 막 뭉치나가지고 축 결혼 써가지고 딱 갖다주고 뺨 맞고 사업해 해주고 내가 뭐를 잘못했나니까. 빨간색으로 무조건 했어요. 빨간색. 흰 봉투를 줬거든. 사람 죽었을 때나 쓰는 흰 봉투에다 넣어갖고 어디 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결혼식 전날에 지금 사람 죽었다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외국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 뭐 그 땅 갖고 그러노. 그게 바로 그 문화를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은 속에 이 엉어리지가 있고 얼마나 그때 충격인지 그 충격이 안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외국 사람이나 몰랐다 하지만 그래 이해한다 했지만 그 이해한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근데 계좌이체가 제일 편하다니까요. 요즘 계좌이체로 해야 돼. 그래. 아니면 카드로. 네, 붉은색은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뭐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붉은색, 봉투는 붉은색. 그래서 중국 분들이 줄 때, 홍包때. 홍包가 그거 아닙니까? 홍包. 빨간색으로 돈 싸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개업 기념 선물에도 그렇고 항상 그렇고 무조건 붉은색은 선물은 피어오르는. 빨간색. 아니 근데 사실 저 러시아나 뭐 구소련 그리고 북한 그 중공 시절부터 빨간색을 써서 저는 뭐 공산주의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렇죠. 우리 어릴 때 그죠? 빨갱이 이런 말 썼잖아요. 그 빨간 거를 많이 쓰는 이유가 저는 국기도 빨간색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오늘 저희가 촬영 전에 선생님께서 이 빨간색 팔찌를 주셨는데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은 일이 많이 중국 사람들이 또 그건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방군 홍위병 문화대혁명의 그 주축이 홍위병이 그렇죠. 빨간색. 붉은색이 상징이죠. 네.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있거나 말거나. 네.
신호등 아시죠? 네. 네. 빨간색에 가고 파란색에 멈춘 나라가 있다 없다? 있다. 질문하셨으니까 중국인가 본데. 중국이요? 있다가 아니고 있었다. 있었다. 중국이 문화대혁명 때 신호등을 보니까 빨간색은 멈추고 파란색은 가라거든요. 우리 홍위병의 상징이 뭡니까? 붉은색 아닙니까? 네. 전진, 혁명, 네. 빨간색에 멈추라니 전진을 해야지. 빨간색에 가라, 파란색에 멈춰라라고 신호등을 세계 최초로 바꾼 나라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말로 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가 네. 교양을 쌓으려고 이러는데 글로벌 시대에 통하는 말입니까? 아니죠.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 뒤로 다시 폐진을 했죠. 그렇죠. 폐진했는데 네. 굉장히 혼란스러웠겠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버릇 때문에 지금도 신호등 붉은색은 지켜요? 당당히 건너가는 거고 파란색은 눈치 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면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내 어릴 때는 빨간불에 빨간색에 건넜어. 갔어. 오, 선생님, 그만큼 붉은색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구나. 아까 그리고 말씀하실 저- 때 그 사업하시는 분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관시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관시. 이 관시 문화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시는 한자로 관계입니다. 네, 관계. 관계. 우리도 중요하거든요. 예. 이 서로 간의 어떤 커넥션을 말하는 예. 거예요. 소위 말해서 관시라는 게 뭔가 하면 중국에서 내가 어떤 정식 루트를 통해서 징검다리를 1, 2, 3, 4, 5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 경우 중간에 3이 없을 경우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혹은 너무 멀 경우 급할 경우 바로 중말로 저호우먼 뒷문으로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모든 걸 연결시켜주는 커넥션이 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 기하학 도표처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인맥이네요. 그렇죠. 인맥이죠. 우리 소위 말하는 인맥이에요. 그런데 그 인맥을 모든 걸 이용할 때 우리 가장 많이 쓴 게 우리 저 호흡은 뒷문으로 들어가는 뒷문으로. 방식을 많이 쓰다 보니까 중국에서 똑같습니다. 여기 가서 내가 뭔가 서류를 떼고 내가 여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서류를 떼고 뭐하고 이거 허락을 봐야 된다. 한 달 내내 다녀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미치겠네. 야, 근데 며칠 전에 내 계속 그 가라오케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술 먹고 하던 그 친구, 그 사람이 그 어디 뭐 당에서 석이라든가 네.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만은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고 있으라니까 서류를 들고 해갖고 들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말에서 이래서 중국에서는 관시가 있으면 일하기 편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지금 실제로- 많이 실제로 바뀌지 그래요? 않았을까요? 바뀌고 있습니다. 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기 거기에 또 더해서 중국 사람이랑 뭔가 해보려면 만만디를 또 알아야 된다. 천천히.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만만디는 또 뭡니까? 만만디는 우리말로 천천히라는 네. 거예요. 예, 예. 한국 사람은 무조건 빨리빨리잖아요. 예. 예, 중국 사람은 일단 거기에 있어서 세워라 내워라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못 견뎌합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좀 뭐랄까 훈련을 좀 많이 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훈련 많이 쌓아야 될 거예요. 아마 정말 야 급하다 빨리 가서 우리는 빨리 가갖고 다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앉아갖고 있어봐라 이러면 또 차 한 잔 마시고 약간 민족성도 있고 문화의 차이기도 해요. 만만디. 예. 만만디. 그러니까 뭐 제일 사람들하고 관계 중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게 뭡니까? 우리 선물? 선물 주로 뭐 하세요? 선물이 술, 양주, 양주. 선물을 받으면 어떤 선물이 제일 기분 좋아요? 돈. 상품권. 맞잖아요. 상품권. 예. 아니면 한우. 예. 예. 명선 씨는 먹는 대답을 못한 거니까 선물 받아본 적이 없나 보다. 없는 것 어떻게? 같아요. 나 뭐 이번 받았어요? 설 때 보낼게 오빠가. 한우로 보내요. 한우 하나 보낼게. 중국 사람들 그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예. 중국 사람들이 절대 선물해서는 안 되는 거는 참 많습니다. 벽시계 선물하지 마십시오. 벽시계요? 아무리 잘 가더라도 벽시계 선물하지 마십시오. 중국말로는 시계를 갖다가 휴대할 수 있는 거를 뼈라 그러고 예. 그 휴대하지 않는 거 우리 탁상시계, 개종시계 이런 걸 종이라 그럽니다. 예. 종. 그럼 중국말로 선물하다 송인데 송종은 뭔가 하면은 발음이 사람 죽어서 에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라고 하는 게 송종이에요. 그러면 벽시계를 선물한 거는 네 디제라 소리인데. 와. 자, 이거는 그것도 시대착오적인 아무리 시대착오적인 거로 치부해도 이것만은 무조건 통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벽시계는 절대. 예, 벽시계. 탁상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알람 시계는 절대 안 받거든요. 왠지 몰라요? 뭔 소리예요? 알람 시계는 절대 안 받아요. 꺼졌으면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꺼졌으면 좋겠다. 저기 이따 알람 드릴게요. 자, 이게 종이 좋겠어요. 봅시다. 종이라는 한자를 보면 종이라고 하니까 왜 휴대하는 거 말고 달아놓는 거 종이라는 거는 땡땡땡 종친다고 해갖고 옛날에 종이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종은 원래는 뭡니까? 우리 원래 종이죠. 종. 에밀레 종하는 네. 종이죠. 네. 영화 좋아하시겠다. 네. 동엽 씨 영화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주성치 좋아하십니까? 주성이 너무 좋아하죠. 아, 그럼 주성치 영화 이제 쿵푸 허슬? 쿵푸스를 너무 좋아하죠. 아, 거기 보면은 그 마을의 그 주인 부부가 마지막에 찾아가는데 네. 너한테 선물 가져왔다니까 무슨 선물이니까 종! 하고 뒤에 종을 하나 더 가져왔어요. 나 죽이러 왔다고? 라고 거기서 싸우죠. 그 그래서? 종을 선물한다는 자체는 완전히 최악의 욕중의 욕이고 너 죽으라 소리. 그러니까 종을 진짜 항상 키우면 거기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에 개업했다고 또 갖고 벽시계 또 껐다 놓고 또 갖고 축 발전했는데 뺨 맞으면. 근데 이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면 뭐가 되느냐? 바로 문화에 대한 무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너무했다 걔들이 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너무했다고 인정하게 하지만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라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종친다 하잖아. 끝날 때. 그렇죠. 정쳤다. 인생 정쳤다. 정쳤다. 인생 정쳤다. 네. 그 종이네. 그래서 종을 치면 안 되겠네. 제가 옛날에 모 지방 자치단체에서 통역을 하는데 외국에서 사절이 오잖아요. 오면 무조건 선물이 시민의 종 모형입니다. 중국에서 왔는데 시민의 종 모형을 딱 가져왔는데 바로 앞에서 전부 다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게 아니고 이거 원래 이 종소리를 들으면 막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천지가 막 평안해지고 이 종소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옛날 전설 온갖 서술하고 뭔 통역이 저런 말이 마음을 저는 미친다고 하는지 하지만 막상 갈 때 되면 그래갖고 그래 이해했고 가짜갖고 호텔로 부릅니다. 네. 진짜 다른 의미 없는 거지. 10번 더 물어봅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빨간색 종에 팔자가 엄청 많이 적혀 있어.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어떻게 할래?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이 팔자가 동읍시다운 골랐어요. 야, 이 예리한데? 빨간색 종. 동읍시다운 발상이다, 그죠? 야, 예리한데? 그거는 우리 한번 우리 따로 자리를 잡아갖고 한번 아니, 그러니까 중국 친구한테 네. 빨간색 그 팔자 써있는 종을 줘봐, 한번.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 한번 줘봐. 자, 거기다가 하나 오해하지 마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습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조금 좋아하는 문화라서 이거는. 네. 5성급 호텔에 갔는데 식당에 갔는데 예. 이 빠진 접시를 내줘요. 우리는 엄청 기분 나빠지. 우리 야, 굴이 기분 바꿔달라고 나쁜 그래요. 정도가 아니고 그릇을 가져왔는데 그릇이 이게 다 깨졌어. 이게 흉악할 정도로 깨져 있는데 이거 5성급 호텔이 장난치나 지금 나보고 그렇죠. 지금 외국 사람이라고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네. 자 그게 전혀 그쪽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거다. 네. 지 기능을 할 수 있으면은 아무런 문제 없다. 그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물진기용. 물진기용. 사물은 모름지기 그 용도를 다해서 쓰리라. 내가 이거는 음식을 담는 게 목적이다. 음식이 완전히 갈라져 갖고 담지 못하지 않는 한은 음식을 담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게 왜 내놓으면 안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깨지면 더 오래된 그릇이라고 막 좋아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 실용적이네, 같은 저런 거는. 거는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이거를 다 일일이 나열했다가는 우리 지혜 다락방이 아마 제가 아마 한 100회 이상 출연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곤란해지고 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일 수 없는, 외울 수 없는 문화라, 생활 속의 문화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로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예.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꼭 하나 있습니다. 네. 조건이 있습니다. 네. 선입견이 없어야 됩니다. 예. 선입견. 선입견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백지가 돼야 상대방이 그려주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있지. 내가 이미 온갖 항칠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림을 갈지 모릅니다.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내가 그릇을 비워라. 그래야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자, 여기서 그 나라, 이게 문화구나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선입견을 빼고 그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조건 속에서는 내가 미리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안 됩니다. 바라보면 절대로 그를 이해를 못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문화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를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 문화를 이해를 못하는 걸 압니다. 문제 하나만 마지막 오, 마찬가지. 좋습니다. 예, 예. 예. 재밌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선입견이 있는가 없는가를 제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선입견이 김홍도 아십니까? 김홍도. 네. 김홍도 알죠? 조선시대의 예. 그 씨름 민속가의 그렸던 대가. 그렇죠. 예. 씨름 그렸고. 김홍도의 풍속도 중에서 서당도 있죠. 애 우는 거 이렇게. 서당도 어떤 혼나는 거. 그림이죠? 애가 밑에 막 입고 막 울면서 이렇게 예. 훈장님이 애가 밑에서- 혼내고 예. 그 저기 뭐 곤방대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막 밑에 애 곤방- 울고 있고. 아, 울고 있고 네. 그 매 맞고. 예. 자,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그 종아리 맞은 애의 종아리가 양쪽이 다 걷어져 있습니까? 한쪽만 걷어져 있습니까? 한쪽만. 한쪽만. 네. 양쪽 다. 양쪽 다. 저는 안 걷었던 것 같아요. 안 걷을 것 같다. 그다음 자 하나 더. 네. 훈장님이 회초리를 오른손에 들고 있습니까? 왼손에 들고 있습니까? 저는 왼손. 그거 직접 그렸어요, 미진 아나운서가? 자, 오른손. 저는 안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을 보시죠. 네. 예. 아 없었잖아. 안 들고 있잖아. 아무것도 없었.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래. 자, 아무것도 애가 없었어. 종아리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훈장님이 회초리를 들고 있습니까? 아니요. 울고 있는데 그냥 자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학교 다닐 때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았다. 네. 네. 맞고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 학생들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눈치 그 보고. 눈치 보죠. 이러고 있죠. 예, 위축돼 있죠. 있죠. 자, 여기 갓슨 학생 볼까요? 예. 장가르가 모양이네.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애들 웃고 있는데요. 네. 네. 다 웃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동급생이 매를 맞고 있는데 옆에서 웃고 있는 우리는 그런 문화 아닙니다. 그럼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자, 지금 제가 스토리를 다시 써볼게요. 시나리오를 써볼게요. 네. 동엽 씨 우리 코미디 본다고 생각하시고. 네네네. 아이고, 니 놈은 맨날 놀러만 다니고 또 새까맣게 탔구나. 어제도 또 하루 종일 놀았지. 자, 나서 어제 배운 시를 한번 외워보도록 하여라. 어허, 어제 배운 시를 외워보라니까. 야, 어제 뭐 했냐? 어제 뭐 했냐? 저놈 저 봐라. 또 놀러 다녔다. 아이고, 제가 저렇지. 제가 공부할 거 봤냐고. 야, 니는 안 돼, 안 돼. 어이구, 저 친구가 하나 있네. 책을 싹 밀어놓고, 야, 보이냐? 보이냐? 한 명은 입을 대고 불러줄게. 야, 소년이나 항난상하고 들리냐? 야, 좀 크게 불러봐. 거의 메소드 연기를 지금. 훈장님이 표정은 아이고 그렇지라는 표정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훈장님이 그걸 모릅니까? 바보입니까? 다 알죠. 따라서 웃고 싶은데 훈장님 처음에 웃지는 못하고 웃음 참느라고 이러고 있는 표정 같은데요. 조선시대에 그 많은 해악을 그려낸 김홍도 화백이 애 매맞는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당도는 이건 항상 서당 속의 재미난 가장 즐거운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도 제가 종아리 걷었지 어느 쪽 걷었게 이러면은 매 맞는 거, 애 종아리 맞는 거잖아. 회초리를 가지고. 회초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 밑에 저 회초리입니까? 회초리란 말 없습니다. 제가 회초리는 말이나 떼는 게 회초리입니다. 회초리가 저거는 박자체입니다. 박자체. 박자. 애 때리는 문화로 만들어 놓고 우리도 우리 문화에 대해서까지 그런 선입견을 가지면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았겠다 자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좀 비워주십사. 그리고 정말 나도 이해 못한다. 그런데 내가 남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걸 또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렇지만 나는 너를 이해하리라 노력하는 세계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앞으로 세계는 넓지만 점점 좁아질 겁니다. 우리 김홍도 화백의 서당도에 나오는 저 학생들처럼 항상 명랑하고 즐겁게 세계 속에서 교양을 지닌 한국인으로서 살아가십사 하는 마음에 그동안의 이야기를 잔소리했던 것이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4주간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교양인들에게 꼭 필요한 3대 교양에 대해서 강의를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우리는 실크로드를 얘기할 때 이제 아까 얘기한 오아시스 길, 초원길, 해양 실크로드 이게 이제 불교 문화와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로 낙타를 타고 가기 때문에 가볍고 한꺼번에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비단이에요. 비단이네요. 그 서로마나 서역에 있는 유리 제품, 금속 공예품을 사갖고 와요. 그럼 또 여기 와서 몇 배 남는 거예요.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불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오고, 바그다드, 테헤란, 다 갈 수 있죠. 저 이스탄불, 심지어 로마까지 갔어요. 실크로드는 말은 비단길이지만 사실은 동과 서의 문화가 서로 교류하는 동서 문화의 길이다.